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22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6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5월 1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경오월 개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개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개수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개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5월, 개수와 5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본 전후에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개수라고 하는 일간이고요.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 어저께 이모일주였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공부하게 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아니라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 큰 대수라고 해서 바닷물과 같은 그런 큰 물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오늘 공부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로서 우루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 큰 바다, 큰 강, 호수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물이 왕할수록 그렇지 물이 많다라고 하는 뜻이 되죠. 그래서 물이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충분하는 성질이 있다고 했어요. 이 충분하는 성질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치 쓰나미가 있는 것과 같고요. 그 큰 물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도 뽑아버리고 집도 쓸고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산도 산사태가 날 정도로 물이라고 한 것의 파괴력은 굉장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대해수인 임수에게 있는 성질이고요. 오늘 공부하게 될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루수이기 때문에 충분하는 이런 성질이 있다 없다? 네, 성질이 없습니다. 없다.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그러한 충분한 성질을 제어하기 위해서 무토라든가 기토라든가 관사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가 왕왕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수 같은 경우는 기토에 비해서는 무토칠사를 쓰는 것이 국세가 더 커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부하게 될 개수는 어떻게 돼요? 우로수와 같아요. 내리는 비, 이슬비라든가 아니면 이슬 같은 거 있죠. 이슬 되게 이제 그 가을 같은 때 이제 입추가 지나면서부터 이제 그 낮과 밤의 기온차가 좀 벌어지면서 아침 같은 때 찬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죠. 근데 그 이슬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날이 찬 오전에는 그 이슬이 맺혀 있다가 플릭 같은 데 맺혀 있다가 태양이 뜨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증발돼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매우 약하고 부드럽고 작고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수가 무토 기토를 보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물입니다. 물론 절대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물론 개수가 예를 들어서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나가지고 개수 자체도 왕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쓰게 되는데 그때 어떨 때냐면 임수가 천간에 투출했거나 아니면은 개수 자체가 진짜 금수가 너무 왕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토를 써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런 경우에는 토를 쓰게 되는데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개수가 해자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투출할 때는 이때는 기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무토를 써야 되는 것이고요. 임수가 투출하지 않고 그냥 개수 일간이 금수가 너무 왕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임수가 투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부득이 기토를 쓸 수는 있지만은 한 가지 폐단이 뭐냐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청징함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청징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맑고 깨끗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개수가 부득이하게 뭐 관살, 무토, 기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개수의 청징함은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토를 쓰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쓴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목이 한두 점 정도 있어가지고 탁수가 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절제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겠죠.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가 태어난 오늘 원령은 5월이라고 하는 그런 때에 해당이 되고요.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화왕절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중하지절이라고 합니다.
깊은 여름이죠. 깊은 여름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화가 가장 왕할 때, 그 다음에 양이 가장 극성한 때에 해당하는 때죠. 그래서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기온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건조하다라고 하는 고온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고온 건조. 뭐 고온 다습한 지역도 있겠지만 되게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온 건조하다라고 놓고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5월 같은 때 수가 좀 세력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약간 고온 건조에서 고온 다습 정도로 가게 되겠고요. 금까지 세력이 있어서 술을 생조해 준다라고 하면 고온은 아니고 적절히 조우가 됐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고온 건조하다. 원령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매우 고온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라고 하는 것의 지장간을 한번 놓고 보게 되면 병화, 기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식간을 막론하고 오라고 하는 것, 병화는 어떻게 돼요? 불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라고 하는 것은 기토와 정화를 쓸 수 있다. 격을 잡거나 용신을 잡을 때는 기토 정화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5월, 4월도 마찬가지고 4, 5월은 기본적으로 화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화토가 동궁한다 그러죠. 화토가 동궁. 화토는 같이 한 몸뚱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게 되면은 같이 어떻게 돼요? 토는 같이 왕해지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화토가 동시에 4월이 되면 걸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월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양인이 됩니다.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개수가 아니라 무토 같은 경우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5월이면은 병화도 5를 보게 되면 양인에 해당이 되고 무토도 5를 보게 되면 양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무토는 양인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무토가 5를 봐도 양인에 해당이 되는데 무토가 5를 봤을 때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5 중에 있는 기토가 양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병화가 양인이 5를 보고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5 중에 있는 정화가 양인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무토 병화가 5가 양인이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것이 양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것이 서로 달라지게 돼요. 병화는 같은 겁재인 정화가 양인이 되는 것이고요. 무토는 어떻게 돼요? 같은 토인 겁재인 기토가 양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인 가살할 때 다 달라요. 병화가 5를 봤을 때 양인 가살이 되기 위해서는 임수가 있어야 양인 가살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무토가 5월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토가 양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임수가 있으면 양인 가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칠살 간목이 있어야지만 양인 가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도 양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근데 무토가 아니라 개수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개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 뭐 양인격이 아니까 양인 가살은 안 되겠지만은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 기토도 녹을 깔고 있는 것이고요. 정화 자체도 녹을 깔고 있다.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관성도 왕하고 정화도 왕하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개수가 5월 화왕절에 태어났을 때, 그죠? 개수는 우로수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비가 충분히 오면 상관이 없겠지만 충분히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햇볕이 쨍쨍쨍 내렸지만 어떻게 돼요? 뭐 이슬이라든가 잠깐 내린 비는 금방 어떻게 돼요? 말라서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5월에 독수 오건 말라서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것은 이 개수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금만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너무 왕한 중에 금만 있게 되면 이 왕화가 금을 억압을 하게 되면 이 금이 술을 생하는 것이 좀 부자연스럽거나 생하는 것이 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수가 같이 있어서 이 수가 화를 억제해 주어야지만
금이 수를 생하기가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신금 같은 것이 있으면은 원래 음생음이라고 해서 좀 좋게 볼 수 있겠지만 화가 너무 왕할 때는 신금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경금 같은 것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있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기후를 조후 시원하게 낮춰주는 그런 역할은 임수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이 개수가 더 공적이 더 크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돼요? 같은 수, 특히 비견인 개수와 금, 그 다음에 경금, 정인 경금이 있어서 수를 생주해주는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개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후 오늘의 명식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개수가 5월에 태어난 명식이 되겠고요. 이거를 격국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개수가 5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지장간 천간으로 아무것도 투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돼요? 본기를 가지고 격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수가 정화를 보게 되면 재성에 해당이 되죠. 재성. 그래서 개수가 정화를 보면 편재에 해당이 되니까 편재격이 되겠죠. 편재격.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기본 완전한 그 편적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토가 이렇게 투출했다라고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수 입장에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칠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칠살격 내지는 편관격으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단 한 가지 뭐냐면 일간 개수는 어떻게 돼요? 5월에 태어나게 되면 4월에 절지가 되겠고요. 이 5월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태지에 해당이 돼요. 태지. 그래서 일간 개수는 약하고 재성이 왕하니까 어떻게 돼요? 편제격이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재다 약한 명이 되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칠살이 투출하게 되면 살중신경인데 재성도 같이 왕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재성도 왕하고 살도 같이 왕하다 해서 재살태왕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재다신약이 됐던 재살태왕이 됐던 중요한 건 뭐냐면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개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 뭐예요? 일간 개수를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주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올해가 기해년이죠. 그래서 해수가 있게 되면 개수 일간 자체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태지에 태어나서 매우 약한데, 연지에서 해수를 보게 되면 개수 자체가 통근 뿌리를 둘 수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고요. 해중 임수 가지고는 물론 개수를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5월에 염렬한 기후를 어느 정도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개수 천간으로 개수고 지지로 자수 같은 것이 있으면은 조후하는 용도는 임수보다는 개수가 더 나은데, 부득이 없다라고 하면 해중에 임수가 있는 것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 선생님 일간이 개수인데 이 일간 개수가 조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십간을 막론하고, 일간은 그냥 심판과 같다. 일간은 심판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간이 뭐 화가 왕하다고 해서 조후하고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간을 뺀 나머지 일곱 글자와 그 다음에 대운이라고 하는 것, 세운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월운, 이렇게 일운, 이렇게 해서 운이 돌아가는 것에 따라서 일간 자체가 좋아질 수도 있고요, 나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봐서 뭐 어떤 때는 사주가 좋다, 어떨 때는 의자가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지, 일간 자체가 뭐 조우를 한다거나 그런 역할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조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간을 돕게 되는 용신으로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월간을 보게 되면 인수가 있게 되겠죠. 아까 개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 필요한 것 같은 비견 겁재의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성으로서
개수를 생주해주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 수가 천간으로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국세가 굉장히 좋은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해수가 좀 암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중급 정도의 사주는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문제가 뭐냐면 일지를 보게 되면 개미 일주 미토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월령 오하고 그 다음에 일지 미토하고 어떻게 돼요? 오미 합화가 되죠. 어떤 분들 오미는 합하기만 하지 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도 있는데 오미는 합해서 화가 된다라고 놓고 보시고요. 화가 왕해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죠. 만약에 미토가 아니고 월령 오화만 있다라고 하면 물론 연멸한 화왕절이기 때문에 덥겠죠. 근데 다시 미토가 있어서 합을 하게 되면 이 사주는 어떻게 돼요? 더욱더 조열해지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주는 어떻게 돼요? 갖출 것은 어느 정도 갖췄습니다. 개수가 개수일간이 5월에 태어나서 오미합화해서 사주 자체가 굉장히 뜨겁고 조열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인데 해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투출해 있어서 어느 정도 국세는 갖춰져 있습니다. 선생님, 경금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5월에 물론 약하죠. 물론 약한데 기토라고 하는 건 습토에 해당이 되죠. 이 경금을 생주해 주는 것이 생주해 주고 있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약하긴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력하지도 않다. 능히 개수 정도는 생주해 줄 수 있다라고 보겠고요. 만약에 이것이 경금이 아니라 신금이었다라고 하면 개수를 생각하는 것이 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5월 월간에 신금이라고 하는 게 절대 올 수가 없겠죠. 단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신금이 있었다라고 하면 5월에 그것도 오미합화에서 화가 이렇게 왕한 중에는 어떻게 돼요? 경금 같은 경우는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하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히 뜨거운 것도 경금은 능히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데 신금은 매우 약하잖아요. 그래서 뜨거우면 금방 어떻게 돼요? 녹아버릴 그럴 지경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토가 생겨준다 하더라도 그때는 신금 자체가 개수를 생각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임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오미합화해서 사주가 조열한 중에 조열이라고 하는 것은 마를 조자에다 뜨거울 열자를 이렇게 쓰죠. 그래서 조열, 마르고 뜨겁다라고 하는 뜻이 조열하다라고 하는 뜻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오미합화해서 조열한 중에 해수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경금을 얻어서 사수가 어느 정도 중화가 되는 그런 것을 놓고 볼 수 있는데 생시에서 다시 이렇게 수를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5월 화가 가장 왕한 중에 수라고 하는 것은 임자시를 본다 하더라도 이게 과하지 않다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수가 왕해서 이 수를 절제해야 되느냐 억제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오미합화에서 화가 충분히 왕하기 때문에 수가 이 정도는 있어 주어야지만 월령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월령과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중화를 이룬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 개수를 세죠. 자, 화가 한 개, 토가 두 개 있는데 어떻게 돼요? 수가 세 개면 어떻게 돼요? 수가 더 왕하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핵심 키워드는 어떻게 돼? 키포인트는 월령이 갖고 있습니다. 월령이. 자, 이게 예를 들어서 5월이 아니라 자월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한습한 사주가 차갑고 한습한 사주죠. 조열의 반대가 한습이잖아요. 그죠? 한습. 한자는 물이 얼 정도로 매우 차가운 것이고요. 습은 물기가 너무 많은 거잖아요. 조열과 한습은 그래서 그건 반대되는 개념인데 지금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가장 왕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비유를 할 때 기 온도가 40도, 50도 올라가는 것을 연상을 해야지만 5월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물이 이 정도 있어도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이거를 개수를 세가지고 5화가 하나고 그 다음에 토가 있고 그 다음에 금수가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이건 금수가 왕하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임자시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은 생시가 되겠고요. 이거를 또 좌우충한다라고 보시면 이거는
대략 난감한 그런 간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좌우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에 개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개수가 투출은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 오미가 합해서 화가 왕한 중에 축을 보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충이 돼서 이거 충이 돼가지고 합이 이거는 풀리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합중봉충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합을 했는데 축이 와가지고 미를 충하게 되면 그러면 오미가 합이 풀려버립니다. 충할 때는 얘하고 합을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죠. 그 로미오하고 줄리엣하고 겁나게 사랑을 해서 뭐 뽀뽀도 하고 뭐 부둥 까고 난리가 났는데 옆에 조폭이 와가지고 툭툭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지네들끼리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조폭이 있으면 그거 애정 행각을 지네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먼저 합을 했는데 나중에 충이 돼가지고 이거는 충중봉합이 아니라 합중봉충, 즉 먼저 합을 했었는데 충이 돼가지고 합이 깨졌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조우해주는 용도가 있는데 축에 뿌리를 둘 수 있었지만은 축 및 충으로 인해서 축 중에 있는 개수 신금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매몰됩니다. 그래서 이 축토 5월 화왕절에 중요한 건 토가 있게 되면은 이러한 미토, 건토, 술토 이런 것보다는 축토, 진토가 있는 것이 훨씬 좋게 되는데 축토가 미토하고 충을 하게 되면 축중 개수 신금이 다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마치 건토와 같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거는 이 경금 해수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자지에 비해서 개축시는 뭐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이 충미충만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축토가 용도가 있겠죠. 개수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경금도 여기다 뿌리를 둘 수 있는데 충미충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토충은 붕충이라고 해서 토가 왕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가 약간 위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자, 용신의 수가 위해를 받는다는 것 결코 좋은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개축시는 충미충으로 인해서 좋은 것이 많이 반감한다.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갑인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거는 뭐냐면 자, 갑인시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때는 일단은 이 사주의 용신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봐야 되겠죠. 이 사주의 용신은 해중에 있는 임수가 용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 있어서 수를 생조해 주는 것은 희신이 되겠죠. 희신. 그래서 용신은 해중 임수가 될 것이고 희신은 경금이 될 겁니다. 이 경금은 물론 개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해수도 생각이 되는데 지지에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금의 기운을 설기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 갑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갑목, 임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아까 충미충은 오미합이 풀리게 되지만은 인시가 되면은 오미합은 다시 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임목 같은 경우는 수기가 부족하게 되면 이거는 갑목, 임목 같은 경우는 목분 비회한다. 그래서 오히려 이 조열한 것을 더욱 가중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가 충분하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해중에 있는 임수만 가지고는 이 사주 5월의 조열함이 그렇게 크게 조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경금으로서 오히려 이 목을 절제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이 있게 되면 일간의 기운도 설기시켜 주겠지만은 용신의 기운도 설기시켜서 화를 생해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와 같이 화가 왕할 때 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금으로서 얘를 제해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진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병진시. 자, 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개축시가 됐을 때 축토는 뭐예요? 습토라서 용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충이 됨으로 인해서 이 용도가 깨졌다라고 하면 병진시의 진토는 어떻게 돼? 이거는 진중의 개수를 가지고 있죠. 진중의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습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습토는 어떻게 돼요? 경금을 능히 생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겠죠. 이 기토가 경금을 생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측면이냐면 기토가 습토라는 것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이 온 것은
크게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개수 자체도 이 진은 어떻게 돼요? 수의 고지에 해당이 되죠. 수고. 그래서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 고지에 해당이 돼서 개수 자체도 진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뭐 토가 온다라고 하면 진토, 축토가 오는 것이 좋은데 축토는 충이 돼서 안 좋은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진토가 온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화가 아무리 왕하더라도 진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왕화의 기운을 진토가 다 설기할 수 있다. 설기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되는데 문제는 병화가 투출한 것은 이것은 좋지 않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미합화에서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지지에만 화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30도, 35도 됐다라고 하면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40도, 50도, 50도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진을 깔고 있기 때문에 왕화의 기운을 진이 설계할 수 있는 장점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5월에 화가 가장 왕할 때 그것도 오미합화에서 병화 투출하게 되면 이 병화의 위세는 아주 대단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병화가 이렇게 위세가 강해질수록 문제는 뭐냐면 희신인 경금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금이 아무리 양금, 양의 금이라고 하더라도 화가 이렇게 치열하게 되면 경금 자체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자, 병진시 같은 건 진토는 나쁘지 않지만 천간으로 월령과 합한 일지와 합한 병화가 뿌리를 튼튼하게 두고 투출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상 무호 기미 어떻게 돼요? 다 화토가 다 가중되는 것이죠. 무토는 개수하고 합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게 무게합화해서 합합격이 되느냐? 절대 합합격이 되지 않죠. 왜냐? 경금 해수가 있으면 합해서 탐합을 하는 것이지 합합격은 되지 않는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미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5월에 미토가 있는데 기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살이 너무 왕해지는 것이죠. 살중신병한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금이 있어서 좀 그래도 살인상은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사, 무호, 기미시 들어온 것은 별로 좋지 않겠고요. 그 다음으로 경신, 신유신은 인성을 얻었기 때문에 개수가 금의 생주를 받을 수 있는 것 이거는 굉장히 좋은 생시로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